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시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항만 물류 시스템을 선진화하며 굳건한 해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라고 해양수산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HMM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지분을 줄이고 민영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MSCI 분기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 결과에 따른 종목 리밸런싱 적용일은 오는 31일로 오늘 진행되는 정기 변경에서는 SK텔레콤의 편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IP의 견인 속 역대 반기 순이익을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무료화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따라 2분기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당기 순이익은 8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주사 LG가 올해 2분기 매출 1조 7,381억 원, 영업이익 5,00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 줄었습니다. 자, 국내 투자의 기본, 바로 정보 정책의 방향성을 항상 잘 감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정부의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양 신산업을 무려 15조 원 시장까지 키우겠다라는 전략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자금이, 이 거금의 자금이 들어가는 걸까요? 네, 일단 정책 관련 종목이 이슈이긴 한데 사실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은요, 중장기를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을 하면서 이게 2027년까지 15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마리나 시설이나 해양 치유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서 이제 해양 레저를 활성화하고 복합 관광 도시 그리고 이제 낚시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세웠는데. 이것과 함께 또 극지와 대양 연구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쇠빙 연구선을 2026년까지 건조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모태펀드죠. 이제 이 규모도 3천억에서 5천억 수준까지 키워서 스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이 공공기관의 선박 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36억 달러까지 확대를 하고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2026년까지 선박 매입 그리고 임대 전문 리스사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양항에 2026년까지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도 발표했고요. 부산항과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2029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단 좀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정책이 이제 한 번에 발표가 됐어요. 업무보고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대략 12가지 이상의 정책 방향 업무보고를 발표함에 따라서 사실 보고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실행에 옮겨지는지가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련주들은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기간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은 좀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를 잘 체크해보면 좋겠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볼까요? 뭐 해양 바이오주가 있을 것 같고 항만 물류주, 해운주, 수산주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크루즈 관련주까지 뭐 정책 수혜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해운주는 다음 이슈에서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정책에 따라 어떤 섹터와 종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상당히 많은 좀 산업군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섹터별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양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련된 부분들, 뭐 친환경 선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첨단 해양 장비,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해양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바이오 쪽이랑 좀 연관이 되면서 약간 미생물 쪽 이런 쪽과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제 친환경 선박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선박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첨단 해양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죠. 수중건설 로봇 같은 어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좀 할 수 없는 좀 이러한 좀 심해층 어떤 실증 관련 이런 좀
좀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쪽에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특히 이제 조력과 파력을 이용한 좀 해양 에너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선박 최근에 좀 조선주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러한 부분이 또다시 어떤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반영이 좀 많이 되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 정도를 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때 남아있는 조선 기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동성화인텍 정도가 좀 남아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죠. 그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 같은 어떤 대기업들의 로봇 관련된 진출을 소식 속에서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좀 후발주자로서 뭐 RS 오토메이션 정도 좀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양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연결되는 이슈죠. 바로 드디어 정부가 입을 뗐습니다. HMM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첫 언급이 정부의 입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민영화 첫 발을 내디딘 걸까요, 대표님?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사죠. 이제 HMM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HMM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분을 좀 줄이고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 이슈는 앞선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그 2020년도죠. 흑자전환에 성공한 HMM이 중장기적으로 민영화의 그 민간의 경영권을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HMM이 9년 연속 영업 실적 적자를 기록하자 7조 4천억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2020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지난해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 9년간 내 영업 적자를 한 번에 만회를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호황에 힘입어서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참고로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이제 이 HMM이다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민영화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선을 긋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지분 정리하겠다고 기조를 좀 바꾼 게 최근에 해운업계 호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작용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해운 관련 투자를 많이 하는데 HMM의 미래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관련돼서 해운주나 조선주 쪽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흠슬라로 불렸던 HMM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 주가는 너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어제 매도 리포트도 나왔고 공매도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민영화 추진 소식. 조정 시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극단적인 저평가란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평가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목표가가 좀 하향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가라는 건 이미 좀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시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가 지금 대부분의 좀 시세를 좀 반납을 하고 지금 25,000원 언더에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저는 이제 모멘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2분기 같은 경우도 5조 매출이 한 5조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2조가 넘어가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좀 실적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어떤 구조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이에 따라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29,000원 정도까지 어떤 기술적 반등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 전략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한 29,000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만 원 넘어가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20% 이상의 어떤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10% 정도의 어떤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9,000원에서 3만 원대에서부터는 좀 매도를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YG엔터 체크해 볼 텐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분 지금 블랙핑크 정규 2집 예약 판매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걸그룹 24시간 판매 모든 기록을 9시간 만에 갈아치우면서 오늘 또 YG엔터의 주가 향방에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표님?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93억 정도로 나왔고요. YOY로 10.7%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는데 매출액은 760억 원으로 같은 기간 9.1%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말씀하신 대로 블랙핑크 2집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제가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좀 살펴봤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이번 앨범 자체가 이제 FSC라고요. 국제 산림 관리 협의회에서 인증을 받은 용지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 그리고 이제 환경 보호 코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앨범 형태인 키트 앨범 또한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PLA를 사용을 했고 포장 비닐과 봉투는 이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더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다른 가수들도 앨범에 과연 이런 소재를 사용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와 컨텐츠 업종 전체를 봤을 때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지금 이 순환매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우리가 좀 예측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사이트를 길게 봐야 될지 짧게 봐야 될지 이 부분까지 분석해보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윤여민 팀장님의 정확히 7월 12일 한 달 전부터 엔터즈 원픽이 YG엔터셨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YG엔터 전고점 돌파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엔터뿐만 아니라 콘텐츠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가 한 45,000원 정도 된 것인데 거의 이제 6만 원대 지금 다 와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저는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좀 아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상반기 자체는 그 아티스트가 좀 부재했기 때문에 이미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컨센서스를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이미 나왔었고요. 결국 이제 하반기에 얼만큼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리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블랙핑크가 컴백이 되죠. 결국 이에 따라서 앨범 판매량, 그다음에 이제 공연의 개런티 매출이 분명히 증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컨텐츠 같은 경우도 어떤 플랫폼과 같이 엮이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좀 선순환에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엔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거기 플랫폼에 좀 탑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컨텐츠 플랫폼이 좀 약간 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하반기에도 좀 충분히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여전히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살펴보기 전에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늘어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지주사 LG의 실적으로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어떻게 발표됐나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낙폭 과대주로 좀 뭔가 턴이 좀 돌아온다는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실적은 좋은 거 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밀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G인데요. LG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1조 7,381억 원 발표했고 영업이익 5,005억 원 실적 발표를 따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매출은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4% 줄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YOY 6% 증가한 3조 5,200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YOY로 약 한 15% 줄어든 1조 3,3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보시면 LG 그룹주들 다 올랐죠. LG 디스플레이도 올랐고 LG 전자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LG 그룹주만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대형주 중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오니까 이쪽 한번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낙폭 과대주 안에서 돌고 도는 순환매이니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이 맞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과대납폭 관련된 종목들도 좀 약간 이 특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대형주 장세가 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좀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좀 매도를 하기에는 좀 약간 자리가 너무 낮지 않나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음 타자로서 좀 보고 있는 게 저는 셀트리온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상당히 좀 애증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곳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이상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매출이 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특히 이제 램시마 SC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좀 제약바이오의 좀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과 함께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같이 좀 이 과대납폭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추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먼저 이제 김선용 대표님의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뭔가 큰 이슈거리가 없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멘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유가는 또 밤사이 올랐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결국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좋은 CPI 지표 같은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히 좀 옵션 만기일에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약간 수급이 흔들리는 모습들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까지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개별주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또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